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부정맥학회 두근두근 캠페인 아나운서 정주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심방세동의 원인과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대한부정맥학회 부회장이시고 현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 내과에 재직 중이신 오용석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석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다른 교수님들께서 이 두근거림이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을 때 부정맥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생방송 직전에 항상 두근거리고 또 운동 끝나고 나면 또 두근거리고 이러더라고요. 이럴 때도 부정맥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지금 아주 몹시 가슴 정말요? 두근거립니다. 근데 네. 이와 같이 네. 긴장을 하거나 운동을 했었을 때 60회에서 100회 사이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은 정상적인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정상이. 하는 건데 그렇지만 네. 평상시에 느끼는 두근거림을 똑같이 느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가끔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이라든지 증세를 느끼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느끼는 평소랑 다른 불규칙하게 느끼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있을 때는 긴장을 했다 하더라도 부정맥성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맥박이 불규칙할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다른 교수님들께서 이 심방세동은 특히 고령인 분들에게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 같은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이 심방세동에 걸릴 확률이 아예 없을까요? 보통은 없는데 네. 젊은 사람의 경우에도 심방세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들이 이제 갑상선 질환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였을 땐 심방세동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심장이 두꺼워졌다는 비후성 심근증이라든지 심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심방세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조금 위험한 경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조적인 심장 질환을 검사해 봐서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는지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있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맥박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제 팔을 갖다 봐주시겠습니까? 제 팔에 보면은 오른쪽 팔에 엄지손가락에 있었을 때 오른쪽 관절 한 1, 2cm 위쪽에다가 손가락 3개를 대게 되면은 살짝 올려놓으시면 맥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느껴져요. 이거 느껴지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일정하게 느껴지죠. 뚝, 쿵, 뚝, 쿵, 뚝, 쿵, 쿵. 뚝, 뚝 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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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하면서 정상처럼 보이면서도 조금씩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것이 있는 경우였을 땐 반드시 부정맥을 의심해보고 네. 내과 전문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이 불규칙한 맥박 이외에도 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야 할까요? 이제 사실 맥박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맥박으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였을 때는 그때는 심전도를 찍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부정맥인 증세는 이상하게 예상 밖으로 가슴이 너무 빨리 뛰는 가슴이 두근댄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뛰면서 어지럽다든지 네. 기운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으로 인해 갖고서 호흡곤란, 숨이 찬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었을 때는 반드시 부정맥을 의심해보고 심장내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심방세동을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방법으로 자가진단 꼭 해보시고요. 부모님의 맥박 체크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방세동을 진단을 받은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오늘 함께 해주신 오영석 교수님과 함께 다음 시간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